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서 1박 2일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네, 북핵 문제와 무역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갈지 촉각이 쏠리면서 이번 주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또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정오쯤에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짧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빈 방한은 우리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국별로 1회에 한해 가능한 방문으로 우리나라 최고 손님으로 예우한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5년 만에 국빈 방문인데요. 국별로 1회 한 해 한해서 이제 지어지는 국빈 방문.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좀 간단히 보죠. 미국 대통령이 국빈으로 그동안은 이제 모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 때 25년 전에 국빈 방한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다 국빈 방한이 아니라 공식 방한으로. 부시 대통령과 아버지 부시. 네, 아버지 부시만 국빈 방한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 부시나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 다 왔었지만 국빈 방한이 아니었죠. 근데 국빈 방한이라는 거는 일단 비행기가 오면은 장관급이 나가서 예우를 마중을 해야 됩니다. 맞고 그다음에 예포를 21발 쏘게 되죠. 이제 그런 어떤 그게 이제 의전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국빈 방한에는 그런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연설기에 물론 국회 연설기에는 뭐 그 국빈 방한이 아니라도 하죠. 클린턴 대통령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빈 방한을 하게 되면 국회 연설기회를 주고 그렇습니다. 한국에 올 때 예포가 이제 그 21발도 쏘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또 그 미국의 국기가 개항이 되고 이게 이제 예우 차원에서 이제 실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포 21발이라는 거는 사실은 의전상으로서 최고의 예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한미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가진 게 이번이 세 번째가 되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 세 번의 정상회담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7월, 9월, 11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니까 두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대통령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국가 일이라는 것이 국가 일로 그냥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또 정상 간에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인데 세 번 정도 만나면 그 상대방 카운터파트에 대한 어떤 언수를 어떤 표현을 하는지 그런 것이 익숙해져서 서로 속내를 이제 읽으면서 서로 행간을 읽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보다 이번에는 또 편하게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에서는 2박 3일 일정을 보냈고요. 이제 일본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1박 2일을 보내고 이제 내일 중국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지 좀 살펴보죠. 우선 일본하고 조금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만난 게 골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골프 한번 치고 그리고 이제 2박 3일 동안 그 두 정상이 4번 밥을 먹었어요. 사실 굉장히 이제 친밀한 그거고 사실 아까 우리 이인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정상이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아베하고 그 트럼프도 우리 이제 굉장히 자주 만났죠. 몇 번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졌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먼저 그 캠프 험프리스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으로 가서 미군 기지인데 그 미군 기지가 그 미군이 해외 주둔하고 있는 어떤 기지 중에서 가장 크고 여의도에 약 한 5배 정도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정부가 거의 92%의 돈을 이제 자금을 지원해서 건설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걸 좀 보여주고 우리가 주한미군을 이렇게 예우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병들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서울로 청와대로 와서 거기 이제 공식 환영 행사를 하게 됐죠. 환영 행사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단독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공식 만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내일은 이제 아침에
그 국회 연설을 합니다. 예. 그리고 현충원 물론 갔다가요. 예. 국회 연설하고 그리고 바로 중국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 이제 청와대로 이동을 해서 공식 환영식 그리고 국빈 만찬을 하게 되는데 청와대에서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럴 겁니다. 뭐 가장 그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 청와대에서 이제 오늘 2시 반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은 6시부터 한 10시, 8시 반, 한 9시까지 거의 한 7시간 정도를 이제 청와대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될 텐데요. 네. 동선 체크는 당연히 쭉 하면서 하실 테고요. 대통령께서도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그 동선 따라서 한번 다 그 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국빈 만찬에 이 국빈 초청에서 가장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국빈 만찬이 있습니다. 국빈 만찬을 이제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하는데 실제로 식사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중에 하나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고 저녁에 만찬하면서 대단히 많은 이야기를 오고 가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산부 요원들 다 모시고 하는 그릇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양국 간 현안 문제들도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이제 청와대 환영식 같은 경우도 재미난 게 찾아보니까는 처음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될 때 미국이 쓰고 있는 그 대통령 창가를 연주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00년 전통이 있는 그런 창가인데 그걸 하게 되고 또 아직까지 저도 못 찾아봤는데 환영식의 퇴장식 때는 우리 한국의 케이팝의 그 작곡가 김형석 씨가 작곡한 미스터 프레젠트라는 그 곡을 틀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최초로 공개된다고 궁금해서 어젯밤에 계속 뒤져봤는데 못 들어봤는데 어쨌든 뭐 그런 그것도 한번 호기심 삼아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위터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자, 오늘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또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자, 훌륭한 신사 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트위터에 썼습니다. 자,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자, 우리 한미 간에는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쌓여 있는데요. 자,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일본에서 아베 총리하고 회담한 내용을 잠깐 보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라고 미국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아베 총리하고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둘이 마음이 맞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압박 뭐 이런까지 합의를 했는데 자, 그다음에 말씀 죄송합니다. 말씀 죄송한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검찰에 출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는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요. 자,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청와대 등 공작을 지시한 윗선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잠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심리전 단이고 그들은 본연 의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이 전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네. 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출석하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자, 김관진 장관 기자들의 질문에 사이버 사령부, 군의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 그 사이버 사령부 안에 요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다라고 자신의 얘기만 한 채 기자들의 질문에선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시 한번 그 부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심리전 다니고 그들은 본연 의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네. 김 전 장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단을 동원해서 SNS 등에서 여론 공작을 벌이고 그 활동의 결과를 매일 청와대 그리고 김 전 장관과 청와대 보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네. 자, 오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지시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 윗선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그 지시의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관진 전 장관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새로운 소식이 또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25년 만에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 중간에 김관진 전 장관의 검찰 출석 내용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얘기를 좀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죠. 자, 도널드 트럼프 이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일본하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얘기가 끊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게 이제 두 개 이슈를 손에 들고 오는 거죠. 하나는 안보 이슈, 북핵 문제, 또 하나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해오고 있는 어떤 자기 미국의 경제 문제 해결. 이거는 이제 주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외국에 대한 어떤 불공정 무역, 무역 적자 문제 뭐 이런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베 총리하고 회담을 하면서 안보 문제 가지고 둘이 열심히 웃고 잘 합의해 갔다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딱 꺼낸 얘기가 일본이 불공정 무역으로 우리한테 엄청나게 흑자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딱 쏘니까 갑자기 못 쓰게 졌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도 이제 한미 FTA 문제하고 이제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반복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저는 있네요. 뭐 똑같은 패턴이 한국에 와서 반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에 올린 글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간에 나눠질 의제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도심에서 반미 집회 그리고 찬미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양측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고 그리고 무기를 강매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강도적 통상압력을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심으로 환영을 하고 이 지역에서 골칫거리인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네, 서울에서만 100여 건이 넘는 반미 집회가 신고된 상태라고 하는데 국빈 방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호 문제에도 상당히 민감하고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경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이제 경찰에서 가포 비상령을 내려서 하고 있고요. 네. 청와대도 대통령께서 직접 그 대국민 이렇게 그 메시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손님이 올 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전통이 극진하게 예우해서 모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민족적인 정서인데 그 입장에서는 좀 각별히 좀 정성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였고요. 뭐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빈 방문을 오기 때문에 청와대 그 경호실에서도 이 동선에 따라서 경호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 대통령한테는 미국 자체에서 또 와서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선에 따라서 숙소하고 여기서 또 직접 또 경호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삼중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삼중으로 보고가 되는 상황이라서 특별하게 신변의 위험은 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또 거친 행동이 혹시 나오게 되면 여러모로 이제 국제사회의 이 모습들이 타진되게 될 텐데 조금 불편한 모습이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는 듭니다. 잠깐만요. 가포 비상령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포 비상령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국가가 거의 계엄 상태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경찰력을 모든 경찰력 100%를 동원해서 이제 최고의 비상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가불병이 있는데 의료 비상령이 있거든요. 의료 비상령은 시위 사태가 너무 격화돼 가지고 적어도 경찰력을 50% 이상은 투입을 해서 치안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제 병 같은 경우는 재해재난 때 이제 발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데 우리 경찰이 어느 정도 경호에 신경을 쓰고 있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트럼프 미 대통령 사실 뭐 미국 국내도 그렇지만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인기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반미 집회가 지금 오늘 좀 과격해지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하지만은 뭐 한미 관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좀 특수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실은 부분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위의 내용은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 공격으로 인해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우리 이제 시위를 하는 반 트럼프 시위를 하는 분들의 이제 주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문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한다고 해도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군사적 공격을 했을 때 북한이 반격을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대비 태세를 한미 연합 태세가 완벽하게 갖춰주지 않으면은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군사적 옵션 문제가 거론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또 여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작년 말부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엄청난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과 태극기가 같이 공존하는 상황에서도 아주 평화적으로 시위를 몇 개월 동안 마쳤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우리의 시민의식이 성숙돼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 트럼프 방한 문제에서 무슨 뭐 충돌이 일어나거나 시위가 격화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주요 의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대 의제는 아무래도 북핵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양국 공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한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동북아 평화와 안정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북핵 문제, 안보 정책 부분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언행을 보면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군사 옵션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약간의 시각차가 있는 듯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맥을 짚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인 옵션들은 계속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나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외교적인 카드들이 수단들이 다 소진되고 나면 그것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외교적 수단 내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평화적 해결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군사적 옵션 자체를 방점을 두시기보다는 평화적 해결, 특히나 이제 외교적인 해결, 그 제재를 통해서 어떻게 외교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미 대통령께서 얼마만큼 잘 조율이 잘 되는가가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 정부가 며칠 전에 단독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를 미리 발표하고 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그 틀 내에서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나누려고 하는 건 이번에 아마 협상의 핵심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뭐 맥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 안 하는 거는 뭐 책임 회피 아니냐 이런 말도 좀 하기는 했었는데요. 뭐 분명히 이야기는 나올 겁니다만 뭐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이것을 외교적인 수단 내에서 문제를 풀 것인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얘기하는 군사 옵션이라는 게 결국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대담을 나누는 중에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검찰이 한국 e스포츠 협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한국 e스포츠 협회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한국 e스포츠 협회 사무실과 관련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이 e스포츠와 관련한 압수수색에는 현직 청와대 수석 측근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돼 있다고 지금 취재 기자가 알려왔는데요. 자, 현직 청와대 수석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관심 있는 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국 e스포츠 협회 자금 유용과 관련해서 e스포츠 협회 사무실과 또 관련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수사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다시 들어오면은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서 그 내용을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사 옵션 압박과 관련한 내용을 잠시 들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화와 이제 외교적인 해법을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좀 군사적인 옵션 쪽에 좀 무게가 좀 쏠린 것 아니냐 보고 있지만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같은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인 핵계열의 핵 차이는 저는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외에도 안보 현안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핵 잠수함 그런 논리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선까지 정리가 될까요? 핵잠수함 문제는 우리가 좀 기술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핵잠수함은 원자로 하나가 이제 잠수함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연료가 필요하겠죠. 연료가 일반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 농축을 한 20% 저농축을 한 원료를 씁니다. 연료를 쓰는데 이 핵잠수함에는 90% 이상 고농축, 그러니까 90% 이상 우라늄을 농축하게 되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원료로 쓰는 거죠. 연료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민감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20% 저농축은 사실은 외국에서 수입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가 볼 때 한국이 원자폭탄을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금 찍혀 있거든요.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핵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문가도 또 많이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이 허용하겠느냐, 또 이것이 핵 연료가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어쨌든 북한의 어떤 핵미사일 위협, 특히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에 사실 대응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 대신 북한의 어떤 핵 위협을 방어하는 아마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서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습니다만은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사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했어요.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에도 전략 자산과 관련한 무기 판매와도 또 연관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본에서 F-35 전투기를 그렇게 하는 걸 허용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7월 한미 정상회담 때도 그 이야기는 있었죠. 최첨단 전략 자산에 대한 개혁과 획득과 개발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로서도 미국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로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 삼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 정찰 자산도 많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SM3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레이더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막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사적으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식별을 해서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것을 잘 얻어내는가가 방점이 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역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상당히 긴밀한 미일 동맹을 과시를 했었는데 무역 문제에 있어서만은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nd we love it when you build cars. If you're a Japanese firm, we love it. Try building your cars in the United States instead of shipping them over. Is that possible to ask? That's not rude. 네, 일본에서도 상당히 저 부분에서는 당황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문제를 여러 차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고 했었고요. 한미 양국의 무역이 불공정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를 해온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있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니까 한일 중 방문에 이제 핵심 키워드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안보 이슈, 북핵 이슈고요. 또 하나는 불공정 무역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게 이제 한국과 일본에 해당되는 건데 무기 판매죠. 이제 불공정 무역을 윽박질러서 무기를 파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금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 장사라는 게 사실 아까도 SM3나 어떤 그런 무기들이 조 단위로 가는 고가거든요. 사실은 참여 때 팔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무역 전략, 그러니까 협상 전략 안에 그런 게 있지 않나. 일단은 불공정 무역으로 밀어붙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무기를 팔아서 이제 적당하게 이제 그 하는. 근데 한미 FTA 문제는 분야별로 다 들어가 봐야 됩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미국이 불리하다 그렇게 계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은 미국이 유리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한국이 유리한 부분도 있겠는데 그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지금 뭐 어떤 정상회담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한다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협상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어떤 정상회담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와서도 통상 문제에 관해서는 압박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일본에서도 쿡 집어서 일본 기업들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지 말고 직접 미국에 와서 자동차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그 시장 문제와 관련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이죠. 네, 뭐 제일 민감한 문제는 자동차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가장 이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한국의 자동차 수입 문제, 한국으로부터 그거하고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회해서 들어오는 철강 산업. 그럼 직접 지난번 7월에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때 7월달에 가만히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확대 정상. 잠시만요. 지금 저 화면이 지금 생중계 화면으로 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본 도쿄 근처의 한 공항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알 수 없는데. 지금 헬기가 일본 도쿄 근처의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한 아시아 순방단의 헬기로 지금 보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일행은 잠시 뒤에 일본을 떠나서 우리나라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본에서의 공식 일정 2박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고요. 지금 이 시각 일본 도쿄 근처의 한 공항입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 잠시 뒤 일본을 떠나서 우리나라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공항까지는 헬기로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에어포스 1이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자, 이 비행기로 다시 이제 갈아타고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오산 기지로 가게 되죠? 그렇죠. 예.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태울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죠. 에어포스 1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시아 순방단을 태운 헬기가 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 비행기로 갈아타고 한국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대담을 나누던 중에 2박 3일간 일본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일정도 잠깐씩 짚어봤는데 일본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미국하고 일본하고 북한 문제가 거의 뭐 1차화되어 있었으니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 앞서 김진무 박사님도 말씀하신 바처럼 무역 문제 사실 그 아베 총리는 그 FTA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서 부통령급에서 이야기하려고 뺐었던 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그걸 자꾸 다시 이야기를 해서 아주 유한 기자회견이었지만 어쨌든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성공했고요. 이제 정상간에 그 정도 되면 이제 밑에서 실무에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7월달에 저희들이 정상회담 때문에 재미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확대 정상회담이라는 걸 했었는데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윌버 로스 상무장관하고 게리콘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배석을 시켰어요. 배석을 시켜놓고는 우리 대통령한테 한미 FTA에 대해서 이런 것이 문제다고 막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윌버 로스한테 당신 할 말 있으면 또 해봐라. 그리고 지원 사격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대단히 좀 불편하게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한 적이 FTA 문제 압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라운드가 한국에 왔으니까 뭐 무례하게 할 건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이번에 이제 뭐 확대 정상회담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본부장은 대단히 경험이 있는 분이고 또 뭐 워낙 또 영어를 한국말보다 더 편하게 하는 분이고 하니까 이런 분이 한미 FTA 전반에 대해서 우리 팩트를 좀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게 팁을 좀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면 우리가 미국 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그랬던 것을 만회해서 한미 FTA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조금이라도 좀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는 생중계 화면으로 이 시각 현재 일본 도쿄 인근의 요코타 공군 기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잡힌 이 헬기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탄 헬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에서 저거를 분해해가지고요. 예. 가지고 와서 저기서 조립합니다. 다시. 예. 그러니까 직접 자기네들이 이제 사용할 헬기는 직접 가져와서 공수해서 그렇죠. 조립해서 다시 쓴다는 그렇죠. 얘기죠. 아마 일본에 저기 한 대 있으면은 지금 한국에도 한 대 더 있지 않을까. 각 국마다 그 별도로 이제 먼저 보내놓는군요. 다시 분해해가지고 오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분해해가지고 와서 조립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몇 대가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저 상태라면은 아마 조립이 한국에도 다시 조립된 게 하나 와 있지 않겠나. 그러면 국내에서 이동할 때는 그렇죠. 저 헬기를 이용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헬기 쓰지는 않고요. 이제 대통령 전용 차 미리 어제 왔습니다. 네. 차량으로 이동하나요? 트럼프 대통령 차가 와 있어서 예. 몇 톤짜리 이제 뭐 10cm 두께의 방탄으로 되어 있는 그거는 유일하게 우리 한국에서 지난번에 마셈 때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한테 제공해 주겠다고 차를 척수차를 제공해 주겠다 그래도 한사코 미국은 전통적으로 본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데 그 차가 지금 어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차를 타고 오산 기지로 오게 되면 오산에서 평택으로 이동하는 것들은 그 차를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평택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부분은 아마 조금 차가 아니지 않겠느냐.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헬기로 이동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공수해온 그렇죠. 분해한 헬기를 다시 또 조립해서 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에어포스 1을 봤습니다만은 지금 저게 이제 대통령 전용 헬기가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전용 헬기죠. 지금 우리가 백악관에서 흔히 보던 헬기 아닙니까? 그렇군요. 자, 여기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헬기가 이제 요코타 기지에 지금 막 도착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2박 3일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요. 트위터를 통해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사, 젠틀맨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모든 이슈를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트위터를 통해서 올렸는데요. 자, 잠시 뒤면은 일본을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을 해서 1박 2일간의 국빈 방한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곧 10시가 되는데요. 자, 도쿄에서 오산 기지까지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그렇죠. 1시간 반. 인천공항에서 한 2시간 정도 동경이 가니까 한 1시간 반 조금.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사이. 그러니까 한 12시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헬기의 문이 앞부분이 지금 열려 있는데요. 네. 자, 앞부분 외에 이제 뒤쪽으로도 이제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자, 보안 요원들, 버디가드들이 이제 좀 먼저 내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곧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서의 2박 3일 일정 마쳤는데 일본에서는 아주 국민적인 환대를 받았죠. 그렇죠. 앞서서 그 딸 이방카가 와서 한번 일본을 쓸고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아베 총리하고 골프도 치고 밥을 4번 같이 먹었으니까 그것이 전부 일본의 생중계 됐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에서 내렸고요.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같이 트랩에서 내렸습니다. 자, 미군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서 에어포스 1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도 어쨌든 국빈 방문의 일정이기 때문에 출국할 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관급이 이제 나와가지고 배웅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 헬기에서는 지금 내렸고요. 에어포스 1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군 기지 관계자, 또 미국 주일 미 대사관 관계자가 나와서 환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2박 3일 동안의 일본 방문 일정은 꽤 만족스러웠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자, 잠시 뒤에 이제 한국으로 출발하는 에어포스 1 탑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영접 인사들, 환송 인사들을 지금 만나고 일일이 만나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요. 군 관계자 그리고 주일 미 대사관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만 보고 하면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가깝게 있는 북한 핵 문제에 더 가깝게 있는 것일 테고 예. 본질에 더 가까운 것일 테고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또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중국 가서 또 시진핑을 만나서 또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때 뭐 일본에서는 안보 문제 관해서는 워밍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예.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시게 될 거고 그날 또 이제 중국 가서 또 여러 가지 북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아마 지금 한반도로서는 대단히 중차대한 일정들이 이제 3분의 1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화면에서 계속 이제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그리고 부인 멜라니아 여사 지금 환송 인사들과 함께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멜라니아 여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김정숙 여사와도 특정한 그런 스케줄이 마련이 돼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 에어포스 1에 지금 탑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곧 이제 한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오산 미군 기지에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오 전후로 해서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산 기지에 도착을 한 이후에는 일단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죠. 캠프 험프리스로 방문을 하는 일정으로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트랩을 다 올라선 트럼프 대통령 환영 인파에 다시 한번 손을 흔들어주고 에어포스 1으로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첫 오시는 곳이 이제 캠프 험프리스 이제 평택 기지로 가는데 예. 네. 그걸 이제 한국 정부가 요청을 했던 곳이라 그럽니다. 아마 이제 방위비 분담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김준 박사님 말씀하신 92%의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지었던 곳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미군 기지, 해외 미군 기지를 직접 보게 함으로 이래 가지고 그는 그 방위비 분담 문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시각을 교정시키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예. 네. 자,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에어포스 1에 트럼프 대통령이 탔고요. 또 수행원들도 지금 속속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일본 도쿄 인근의 요코타 공군 기지에서 에어포스 1이 이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의 첫 일정으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잠시 전에 짚어주셨는데 이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거에 이어서 그 다음 날 내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그런 일련의 그런 그 일정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일단 굳건한 한미동맹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중 있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지금 뭐 사실은 미국이 한미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미국이 과연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기들이 국가 이익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과거부터 있었던 동맹 관계로 보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미중 관계의 어떤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어떤 그런 미래를 내다본다면은 한국은 미국에게 일본보다도 더 중요한 사활적 관계, 사활적 이익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이 보는 한미동맹은 더 강해져야 되고 더 굳세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자꾸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다. 분명하게 미국도 우리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우리는 북한 핵 문제가 존재하는 한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미국과 같이 한미동맹을 끌고 북핵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서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베 총리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한미일의 삼국 협력이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다시 또 한국에 오게 되면은 역시 또 그 비슷한 내용으로 한미 동맹 그리고 또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한미일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요. 유럽에 있을 때도 그렇고 꽤 끊임없이 삼국 정상들이 만났을 때
꼭 나왔던 이야기들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켜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미국이 가장 바라는 것이고 지금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이번에도 아마 꼭 나올 것입니다. 사실 중국으로서는 이 말이 나오게끔 한 것이 대단히 뼈아픈 전략적인 실수가 됐거든요. 사실 그 북한을 두둔하면서 이걸 핵 문제를 저기까지 끌고 악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으로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부분 중에 하나가 한미일 안보 협력이 공식적으로 협력을 더 강화시킨다는 선언을 몇 번씩 나오게 만든 것이 사실은 중국으로서 대단히 뼈아픈 전략적인 실책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에도 대단히 압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로서도 이제 한국과 일본, 미국과 사실은 그 핵 문제에 관한 한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도 밝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이제 북핵 위협만 가지고 이제 물론 국가 간의 관계, 다른 관계는 좀 차치해 놓고요. 북핵 위협만 가지고 볼 때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발언 내용은 조금씩 어긋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압박. 그런데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중점으로 하는 어떤 그 해결. 그다음에 그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계속 강조하면은 우리 정부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얘기해 왔단 말이죠. 이제 이것이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여기서 이제 한미일 북핵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 사실 이건 맞죠. 동맹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협이라는 위협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의 정보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어떤 언어들이 어떻게 보면 한미일 공조체제의 어떤 이완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3No, 사드 배치 안 하겠다,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 사실 이 부분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잘 녹아서 어떤 북핵 위협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갈지 궁금합니다. 저 화면 좀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 요코타 공군 기지인데요.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가 이제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5년 만에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 일행을 태운 미 공군의 에어포스 1 미 대통령 전용기가 이제 이륙을 막 할 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산 기지에는 낮 12시, 지금 예상으로는 12시 반쯤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12시 반쯤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25년 만에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자,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진모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